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방에서 뵀던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다시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저희부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 2 다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친문 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지만 친문이라는 어떤 그 표로서의 실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느냐 아니냐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찌르는 부분은 뭐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예. 그 사실 하나만 놓고 예. 판단을 해야 된다면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아까 추미애 후보님도 얘기를 예. 했는데 추미애 후보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본인이 당시 찬성표 예. 던지신 걸 얘기를 했고 예. 그걸 시인하시면서 삼보일배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이 당대표로서 그리고 또 향후 뭐 법무장관까지 하시면서 감당했던 어떤 검찰개혁의 사명이라든지 이런 데 보인 태도를 보면서 친문 지지층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데 후보시거든요. 저는 그 문제를 제가 어떤 제3자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네. 다만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어떤 정서의 어떤 좀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물론 거기 신경 쓰시는 저는 분들은 거기 뭐가 다르다고 보냐 네. 하면은 추미애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 맞아요. 근데 이낙연 후보 전 대표의 경우는 그게 어떤 한 번도 검증되고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것.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정서적 폭발력이 있지 않느냐. 뭐 저는 폭발력이 있건 없건 뭐 저야 뭐 무슨 네. 상관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뭐 행간을 감춘 예. 내용을 사실은 지적해 주셨어요. 솔직히 예. 저는 말씀드리자면 이 논쟁은 양 후보 진영 모두 길게 끌고 갈 게 아니라 예. 이낙연 후보 측도 먼저 정통성 얘기를 꺼내면서 예.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다는 걸 너무 내세우시고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너무 비문이라는 걸 각을 세우시다가 이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신 형국이 돼버린 예.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님께도 조언을 하자면 빨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절한 메시지, 방금 지적하신 그 지점의 메시지를 빨리 내주시고 이재명 후보님 측에서도 이 문제가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각을 세울 만큼 첨예한 문제가 예. 아니거든요. 예. 더 느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선배님께 다 하고 싶어요. 예. 아까 본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네. 이거 좀 울리긴 하네요. 여기 소리가 그죠? 이렇게 안 울리는가요? 지금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거기에 어떤 명백한 정리들 그런 건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네. 뭐냐면은 지금 제가 본 객관적인 사실 뭐 맞는지 뭐 혹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꼭 지적해 주십시오. 이거 양쪽의 어떤 지지자들한테 제가 뭐냐면 이쪽 저쪽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낙연 후보의 당시 상황이 어느 쪽이었는지 명쾌히 알 수 없는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네. 상황은 그건 뭐 팩트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절대 얘기를 안 하겠다 죽을 때까지.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난 반대했다. 약간 그 부분은 그 태도의 입장 변화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적통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뭐 어떤 전술적으로 좀 발끈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한번 짚어볼까 뭐 이렇게 된 것도 같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한번 뭐 이렇게까지 끌고 나갈 건 아니라면 네. 관찰자 입장에서 보기엔 두 분이 정말 깨끗하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각 예. 캠프가 전략적으로 사실은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두 후보의 특성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낙연 후보는 너무 느려요. 예. 번호기 이재명 후보님은 굉장히 빠르세요. 예. 그 두 분이 그러니까 메시지의 어떤 시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를 좀 길게 끌고 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 해결됩니까? 그래서 보시기에 이건 이제 전망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 조언을 아마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님 본인이 네. 사실은 친문 뭐 어떤 역할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떤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를 보여주시면 돼요. 예. 그게 뭐 이재명 후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개혁적 성향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 우리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개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도 예. 하거든요. 예. 참모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예. 그처럼 좀 전공법 이낙연 총리님 또 장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전공법 뭐 다듬어진 말이라도 전공법을 통해서 해소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게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공법이 전화하시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전화하시면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그 당시 뭐 함께 나서지 못하고 예. 잔류했었던 예. 새천년 민주당에 잔류했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모호했던 입장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다. 네. 하지만 문재인 후보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에 동참해서 함께 이 정부를 이끌고 왔던 본인의 장점을 봐달라든지 예.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예, 피해가지 않으시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반대표를 던졌다는 부분은 검증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두 표밖에 없었는데. 뭐 어떤 방식으로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공방이 좀 그 각자 당사자의 입에 달려 있기 마련인데 뭐 대답을 들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고요. 2명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당시 짐작으로는 예. 노무현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이낙연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 같다라는 분석은 있었다는 네. 거죠. 하지만 알 길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팩트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태도의 확인을 통해서 해소해야죠. 참 뭐 하여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본소득은 어떻습니까? 네, 기본소득 부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네. 적 있지만 서로가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사실은 접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 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지 체제를 허물어뜨린다라고 비판하는 이제 이낙연 예. 후보 측이나 다른 후보 측에서는 네. 이재명 후보의 그런 타협 지점들은 기본소득의 원칙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예. 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의 가치와 사상들이 현실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예. 가지는 어떤 장점들은 살리고 또 타협할 재정학적으로든 예. 현실 여건으로든 타협할 부분들은 타협하는 게 현실 정치에서의 정책이다라고 예.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왜 싸우시죠? 원칙적인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정말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예. 저도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논쟁 자체가 가져온 순기능적인 면이 커요. 예.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저는 기본소득을 뭐 깊이 공부하진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이 일자리를 잃어간다는 예. 측면에서 그리고 또 노동 강도를 줄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산적이 높아진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 노동을 전제로 한 소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런 논쟁의 시발을 제공하는 게 기본소득 개념이라는 거죠. 예. 인간의 예.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그렇습니다. 정부 예. 이전 소득을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던 기존의 재정학 중심의 이제 국가 재정을 복지 재편을 통해서 이렇게 역설해왔던 많은 분들의 얘기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충분한 내용인데 예. 그것들이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논쟁 자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국민적 동의가 많이 높은 이런 네. 국가 재정의 적극적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을 높였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방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소득 자체는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굉장히 공격하기가 쉬운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냥 퍼주기냐 뭐 이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딱 몰아붙이고 그러나 기본소득 자체의 어떤 기능이란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의 시대에 앞서 뭐 저도 제목만 압니다만 네. 뭐 저도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자동화나 AI 그런 걸로 해서 총생산이 총수요보다 많아졌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도입돼야 된다는 어떤 뭐 약간의 합의가 있는 개념이기도 한데 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야당에서야 퍼주기라고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여당 내 당내 주자들은 그거에 어떤 합일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정책을 연구하는 부분은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야당에서 서로 공격하기 것처럼 그 개념을 알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 네. 부분은 실제 그 중에서는 네. 전통적 어떤 진보적 개념에서 기본소득이 등장하던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우파적 개념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 복지 체계를 허물을 수 있다라는 그런 태생적인 부분 때문에 전통적 진보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다라는 신념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지금은 진영이 나누어지면서 어쨌든 간에 경선 과정에서 우리의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판을 이렇게 가져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것도 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왜 이렇게 간전자 네. 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디 참전을 하시지 그러세요 아예.
제가 저번에도 계속 전화를 주시면 저 전화를 전화가 안 와도 참전을 아니, 전화를 제목. 참전을 하시고 싶으면은 제가 보기 정치는 네. 전화해야지 네. 전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예, 제가 여태껏 맞습니다. 저 같은 네. 진짜 관전자가 보기에는 큰 정치인이 아이고, 되려면 맞습니다. 자기가 전화를 해버릇 해야지 전화 기다리고 있는 분들 중에 크게 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어떤 후보 진영에 지금은 이제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예. 드리면 어떤 논쟁이든 간에 어떤 정책을 제시한 후보 측이 있고요. 예. 그 정책을 반대하는 레토릭으로 선거에 임한 후보 측이 있다면 늘 그 정책을 먼저 열어갔던 후보 측이 예. 당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건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장 당선되던 당시에도 그랬고 예전에 시장 예. 당선된 당시에도 우리 당의 전략은 그와 같은 청계천 개발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프레임으로 갔거든요. 예.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의 본인만의 정책 운동장을 만들지 예. 못하면 다른 사람이 마련해 놓은 그 틀 안에서 프레임 안에서 소위 놀다가 볼일을 다무는 예.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본인의 정책 운동장, 정책 역량들을 살필 수 있는 룸들을 마련을 해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소득 논쟁에 너무 매몰되면 그 역시도 이재명 후보에게 열림판이 되는 국면이라는 거를 좀 다른 후보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 여기는 아니고 본방에 나오셔가지고 기본소득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증세 없이 한다는 논의에는 찬성한다. 굉장히 전향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꼭 정치, 그러니까 이거 무슨 돈으로 할래 어떤 그런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소득은 미래에 과연 필요하다는 어떤 뭐 학술적 어떤 전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한번 실험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증세 안 하고. 근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약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경향이 뭐 양쪽 다 어느 쪽이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 내에서도 이제 진보적인 전통적인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준석 대표와 같은 태도 때문이에요. 예. 유럽의 우파들도 소위 기본소득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세 없이 그리고 예. 또 기존의 복지체계의 자원들을 통합하는 예, 방편으로 예. 해서 기존 복지체계의 합의들을 허무는 방식으로 그걸 활용해 왔었어요. 예. 그걸 우려하시는 측면이고 이준석 후보가 뭐 전향적이라기보다는 예. 사실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는 게 예. 맞아요. 예. 이재명 후보도 중부담, 네. 중복지. 네. 지금은 저부담, 저복지거든요. 근데 중부담, 중복지로 향해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조세 저항을 네. 사실은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기본소득 개념이기도 예. 하다라고 하던데 저 그 말은 굉장히 그건 굉장히 어떤 집행력 있는 예, 설득력 그렇습니다. 있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거긴 세금을 보통 중산층이 내가 세금을 100만 원 더 내고 그 이상의 혜택을 받고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내죠. 왜 안 내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네. 괜히 돈만 뺏기는 것 같으면 그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세금을. 그런데 전반적으로 더 내고 근데 단지 거긴 부자는 조금 더 부담하고 그런데 세상 살기는 나도 좋아지고 나보다 없는 사람도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증세 반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은.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자꾸 어떤 세금에 대한 거부감만을 강조해서 이 세금을 어떻게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약간 당신들을 더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하면은 제 보기엔 충분히 설득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코비드19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졌고 예. 특히 여러 가지 뭐 손실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다수가 사실은 국가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예. 많은 동의를 하고 있지, 동조를 예. 하고 있지. 이 세금을 뭐 뿌리듯이 한다, 뭐 돈잔치 한다라고 예. 비난하고 있지는 그거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민의 싸울 문제는 수준이 아닌 것 달라졌어요, 같아요. 국민이. 예, 그게 무조건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여당 내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보면은 어떤 정책이란 걸 논의할 때 정치도 있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허심탄회하게 여당 내라면 특히 네. 야당도 야당 내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거 당신도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면 알 것 같은데 제 보기에는 약간 싸운단 말이에요. 뭐 제가 이상론 얘기할 때는 아니고.
뭐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요. 아니 뭐 저도 이제 예. 정치 내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은 이들 뭐 하는 거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내부적 메시지와 외부적 메시지가 달라질 예. 때가 있어요. 아마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또 후보의 입장에서 그 캠프의 메시지라는 것들이 각이 쓸 수밖에 없는 전략적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정치인 이재정 의원께 여쭤볼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뭐 정책도 물론 정치인의 거지만요. 이 정치 전망이 뭐니 해도 시청자분들 듣긴 제일 재밌으시니까요. 네. 비판적인 윤석열 후보의 비판적인 어떤 여당 층에서는 낙마 얘기도 많이 꺼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반기문 총장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선은 넘은 것 같고요. 예. 다만 낙마라는 게 이제 스스로 그냥 문 닫고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 그에서 기대됐던 이제 최소한의 롤도 하지 못하고 퇴장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면은 예. 그 가능성은 없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아까 본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야당과 지금 윤석열은 동반자인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경쟁자예요. 예. 예전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지금은 야권 후보로 대두되고 있는 안철수 후보 역시도 정치 역전 과정에서 민주당과 같이 할 수 없는 길로 계속 가기도 했거든요. 네. 그때의 앙금으로. 그처럼 당 안에 있는 사람과 당 밖에 있는 사람 간의 모종의 새싸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반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의 그런 메시지들이 나름 당을 위해서 내는 메시지라는 예. 생각도 들고 또 중진 분들이 너무 그렇게 흔들지 않아요. 사실은 당을 위한 역할들을 각자가 롤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바깥에 달랠 사람은 달래고 예. 또 안에서 당 얘기하면서 당의 중심을 지키고 본인의 자존감을 드높일 사람은 또 그 메시지를 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는 잘 몰라. 여의도 정치 몰라.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거기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긴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분들조차도 네. 이준석도 뭐 배워가면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어.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이제 야당 예. 정치인 중에 그렇게 표현하시는 예.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선도 해보지 않은 여의도 경험이 없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 네. 그리고 아직도 어리다라는 것에 대한 청년 정치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깔고 있다고 봅니다. 그 뭐 당내에서 어떤 당원 당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제가 관찰자로서 이렇게 보기에는 뭐랄까 이런 좀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죠. 장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저렇게 못하게 다 막는 모양새가 당을 위해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그림만 보면 뭐 내부 사정이야 뭐 알아서들 하실 내용이지만 저렇게 자꾸 뭘 하나 하려 그러면 젊은 정치인이 그때 바람을 불어서 당선을 시켜놓고 네. 뭘 하나 하려 그러면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라고 큰 덩어리들을 좌절시키는 건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밖에서 최소한 뭐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는 좌절을 시키더라도 하나쯤은 글쎄요. 그 핑계로 그러니까 대표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가 네. 아니라 자기들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대표를 핑계로 또 여당과 타협해가는 네. 또 국민의 목소리에 가까워져가는 어떤 하나의 룸쯤은 만들어야 되지 글쎄요. 않나 싶기도 네. 해요. 예. 근데 진짜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런데 조만간 어디 전화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화를 하시면 정치는 원래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 네, 네.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할 그렇습니까? 역할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물 또 밑에서 열심히 뭐 하시면 안 되는 도와드리고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정치인은. 예,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예. 예. 소위 뭐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로 한 30명을 분류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름을 같이 하고 있던데 제가 보더라도 그 30명 가운데는 중립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요. 네. 본인은 어떠십니까? 그 30명 가운데 중립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아닌 분에 속합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후보의 합이 잘 모아질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천명은 하지만 네. 저도 마음이 기울고 또 제가 또 네. 전혀 안 도와드리진 않는 그렇습니까?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네. 하여튼 뭐 어느 쪽을 위해서건 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 재난지원금은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그 어떤 결론 아까 조혜진 의원님하고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선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네. 선이 있는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준다.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 맞는 거죠? 네네. 뭐 그 정도로 타협하고 있고 예. 뭐 그렇다면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뭐 서로 간에 뭐 타협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아까 본방송을 하고 예. 오면서 지금 아, 아직 예. 확인을 좀- 못해서 메시지 확인을 못 못해서 보셨다고요? 예. 내용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네.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당 지도부에게 이제 여러 의원들이 예. 공식적으로 의총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다급한 사정들이 있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소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오늘 회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그 중에 최소 한두 분은 어떤 진짜 기묘한 사항 때문에 본회의 개최 여부가 중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전원이 있어요. 예. 근데 오늘은 무조건 한다가 여당도 야당도 각자 정해진 입장이래요. 예. 예. 다시 야당 얘기 지혜를 잠깐 갔다가 모아보겠습니다. 뭐 시간을 제가 오늘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몇 분인가요? 예. 그 야당 말입니다. 야당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관찰자가 제일 재밌는 거는 전망을 어느 분한테 물어봐놓고 맞나 틀리나 지켜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가 관심의 집중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동안의 행보를 보고 뭐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아직 나이브 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안철수 후보라는 훌륭한 교과서가 있어요. 예. 그건 뭐 교과서라는 게 표본이란 뜻이 아니라 반추해서 예. 본인은 달리 갈 수도 있는데 고공행진의 그런 지지율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안착시키고 예. 기존 정치와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있을 만한 사례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이라는 검찰 출신의 어떤 초선 정치인, 예. 초보 정치인 입장에서는 학습의 속도가 조금 너무 느리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학습의 속도가 느린 게 아니고 그 어떤 분들은 검찰이 그 기간에 검찰을 평생 한 분이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게 분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더 나을 뻔했습니다. 예. 저도 검찰에 그러니까 이 제 주변에 있는 검찰을 오래 출입한 어떤 후배들도 보면 아직까지 자기의 어떤 생각이 검찰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듯한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이 말을 던지는 것도 맞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어떤 검찰은 이제 그 지시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네. 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면 그냥 알아서들 취재하라는 식으로 네네. 이렇게 뭉개. 근데 그게 소통에 있어서도 예, 그렇고 그런 부분이 네. 그리고 캠프에 누군가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는 거, 심지어 네. 맡겨놓고 본인이 컨트롤 안 되더라도 내 책임인 건데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야 그런 큰 부분. 조직을 꾸릴 수 있는데 예. 본인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본인이 다 결정하고 원맨쇼를 하시는 그게 거잖아요. 검찰의 네. 그것도 역시 검찰의 그런 것 특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검찰은 자기가 어떤 서류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 네. 읽어봐야 되는데 일은 바쁘고 네. 그러니까 서류 어떤 대변인마저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 시간도 없는데 본인이 보지 않으면 나가지는 못하고 메시지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 네.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예. 정치는 사실 내가 함께 하기로 감행한 누군가의 혹여나 있는 과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동지의식에서 그렇습니다. 예. 함께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치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예. 최근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네. 봤는데 확실히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있고 관료 네. 경험이 있다 보니까 부총리의 경험 등등이 반영된 굉장히 노련하신 분인 것 같긴 한데 공이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란 부분이 기존 정치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치 혐오 정서가 기본적으로 다들 네. 계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부분을 극복하고 정치를 비판할 수 있어야 그분들이 정치 주류가 될 수 있다. 예, 저는 조언하고 싶어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관전평 중에 하나는 보수 신문이 어느 순간 손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네. 굉장히 어떤 민감하게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 신문들의 입장에선 그 신문들이 과거에 어떤 해온 행태를 봤을 때 이번 정권 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공력을 들일 수밖에 없고 그럴 거라고 예상되는데 윤석열 후보로 만약에 안 된다는 내부 판단이 있으면 신속히 손절에 들어갈 텐데 그 시점 만약 그런 사태가 온다면 그 시점을 보는 것도 관전평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이제 약간의 일부 분기류가- 언론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띄우기와 이제 예. 모종의 그 배분을 보면 조금씩 비중들이 예, 그렇습니다. 옮겨가는 중심이 옮겨가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충고식으로
당신의 상대는 문재인이 아니다 뭐 이런 기사를 쓴 것도 보니까 초조함 같은 것도 있고요. 보니까 전략 좀 약간 학습이 안 돼 있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답답함도 느껴지고요. 뭐 이런 건데 그것도 관전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관찰자로 이렇게 보면 네. 여러 가지 관찰할 점이 제가 법조인이고 이제 법조 사이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한 달이 거기서도 건너면 여러 가지 관전평이 나오죠.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예. 뭐 소위 진짜 형제처럼 지내는 동기분들 뭐 예. 이런 분들도 저하고 또 아는 분들도 예.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개인적으로는 아유 사람 괜찮지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다만 예. 대통령 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굉장히 친하신 분인데도 그렇게 표현을 하실 예. 만큼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역할로 기대하는 뭐 마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 요건을 네. 갖추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많다는 거죠. 저도 진짜 순수 뭐 저도 제가 뭐 모든 성향의 분들을 다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법에 종사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가장 제가 재밌었던 건 그겁니다.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그 윤석열 총장의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해왔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기자로서 비판한 것이고 제 친구들 법조에 있는 친구들은 뭘 가지고 많이 웃었냐면 한참 만나서 특수통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할 때 자기들은 빵 터졌다. 이 얘기 정말 그 얘기는 제가 깔깔 웃었습니다. 뭐냐 하면 차라리 정의를 얘기하고 탁 나왔으면 선택적 정의일지라도 자기 자신은 그래도 정의롭다고 네.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특수부 검사 특히 윤석열 사단이 그렇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한다는 건 정말 코미디라면서 그 선후배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검찰 제가. 내부의 그들의 위상이라는 예. 건 분명히 있죠. 그거는 정말 예. 약간 어떤 코믹하다는 정도로 반응하는 그 법조인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그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법조인들도 정의를 왜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는 정의를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장모가 구속이 돼버리시는 바람에 그것도 스텝이 엉키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의님도 법조 아니십니까? 네. 거기서 특수통의 공정과 상식이 그 어떤 기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특수부 출신 검사들에 대한 그 불편함들을 호소하실 때는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하고 맞물려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들이 권력하고 타협하거나 아니면 권력을 향해 겨누었던 여러 가지 그들의 권위가 사실은 특수부 검사라는 그 라인으로 형성이 네.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윤석열 총장이 시에는 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수사를 통해서 네. 국민적 호응도 받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본인의 기본 입장을 다시 정의롭게 가져가지 네. 않는 이상은 그건 한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본인 어떤 그 조직 생리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가 돼서 스스로 정의롭게 찾아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네. 오늘 뭐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정리하는 길에 근데 제가 하나 진짜 정치의 프로 정치인이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는 김동연 김동연 전 총리는 부총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끝내주시죠.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관심이 많아서 모든 후보군 야당 후보군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장 외에 계신 분들의 인터뷰는 더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또 준비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바른 미래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구나 싶은데 근본적으로 정치 혐오를 베이스로 두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까웠어요. 뭐 민주당을 향해서 환골탈태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상 민주당 정부에 몸담았던 그 단어는 꼭 분으로서는 민주당을 향해서가 아니고 저도 그 전문을 보니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환골탈태하는 정당 환골탈태의 대상은 이제 민주당을 그런 처음에 거였나요? 언급하시긴 그런 했어요. 거였나요? 제가 그런데 잘못 봤나요? 저는 그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당이든 환골탈태하면 이만큼 추상적이고 모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러면 겁니까? 내가 선이고 내가 셀렉하는 정당은 그제서야 뭐라도 좀 되는 거다라는 건데 사실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정당의 역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감행하는 것이 정치 참여거든요. 그 차원에서는 아직 조금은 용기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분이 구상이 뭔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상으로 추정돼서요. 왜냐하면
좀 그분도 윤석열 난감하실 것 최재형 같아요. 후보를 언급하면서 그분이 뭘 지향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네. 그 말씀하시는 그분도 뭘 지향하는지 도대체 더 모르겠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후보 캠프에 가 있지 않는 예. 우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 아젠다를 사실은 20, 30년 뒤에 국가 아젠다나 경제 상황을 예측하면서 뭐 환경부터 시작해서 예. 경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큰 아젠다, 장기적 아젠다를 수립해 가는 게 사실은 정치 역할이어야 예.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고 후보 캠프 측도 그런 걸 볼 시간이 없다. 예. 조급함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당내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고민을 예.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동연 총리가 김종인 대표를 만나고 예. 와서 한 얘기가 20, 30년 뒤를 바라보는 해안들을 만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 두 분 모두 함께 그냥 싱크탱크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만큼 예. 제 말은 예. 후보가 해야 될 역할과 외부 간전자가 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당 내에서 자문을 하면서 서포트를 할 역할들이 해야 될 말과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객관적인 척도 하고 또 그 참전을 하는 당사자도 되는 건 사실은 어렵거든요. 예. 예. 깨끗한 정치라고 얘기하고 네. 지향을 하지만 그런 깨끗한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정치 혐오적 편견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한번 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를 모시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제가 네.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